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멋진 몸을 갖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쇠질을 하고 있는데요.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유독 몸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만약 이런 종류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본 영상을 잘 시청해보시고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훈련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겁니다. 같은 부위에 같은 자세로 비슷한 횟수, 비슷한 무게로 계속 반복 중인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.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1년째 계속해서 보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. 문득 1년간 맞춘 그분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왜 저분은 몸 1년 동안 그대로일까?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. 같은 운동 방식, 같은 세트, 같은 무게로 꾸준히 1년 동안 하고 계셨죠. 몸이 커지고 변화가 생기려면 세트와 무게를 꾸준히 늘려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한계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인내심.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? 힘들면 적당히 그만두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. 세트와 키로수도 마찬가지죠. 내가 정말 죽도록 힘든 마지막 세트를 쳐냈다고 해도 어떤 누군가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쥐어짜내 5회를 더 반복하는 분도 계실 거고, 적당히 마지막 세트만 마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.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해야 몸에 변화가 생기죠.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세트 수로 파악한 후 거기서 3개만 더 한다든지 2개만 더 한다든지 식으로 횟수나 중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. 운동 파트너를 함께 두거나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. 혼자서 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보통의 의지로는 매우 힘들죠. 그래서 혼자 해야 한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키로수와 세트 수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방금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. 무조건 무게를 무겁게 들려고 하시는 경우입니다. 중량을 무겁게 치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근력에서 무리한 무게로 치면 정확한 자세에 기반한 자극 부위를 찾기가 힘듭니다. 자신의 근력이 허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가동 범위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. 올바른 자세에서 운동해야만 정확하게 자신이 운동해야 할 근육에 신경이 열리면서 타겟팅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면 노동에 불과해지고 부상과 사고로 이어집니다. 이는 오히려 근육에 염증을 유발해서 근육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회복을 통해 두꺼워져야 될 근육이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. 따라서 내가 수행 가능한 적정한 무게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. 세 번째,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저도 의욕이 앞서서 헬스장을 일주일에 6번씩 다니면서 어떤 날은 같은 부위를 이틀 연속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. 어제 했던 부위를 다른 운동을 통해 또 한 사례도 있었죠. 근육은 쉴 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적당한 상처를 주고 회복을 시킬 때 근섬유가 두꺼워지는 원리로 근육이 커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죠. 그렇다면 운동 뒤 얼마나 쉬어주는 게 적당한 기준일까요?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2일을 운동했다면 하루 정도, 그리고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3일에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오래 쉬는 게 더 나은지 적게 쉬어주는 게 더 괜찮은지는 스스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세트 후 1분씩 쉰 사람들과 세트 후 3분씩 쉰 사람들의 경우를 나눈 후 비교 분석한 실험이 있었습니다. 두 그룹 모두 8개에서 12개 3세트 운동법으로 총 7가지 운동을 시켰고, 한 그룹은 1분을 쉬게 하고 한 그룹은 3분을 쉬게 했습니다. 1분을 쉬게 한 그룹은 근육의 과부하 속도가 빨리 오고 이 때문에 12개 3세트를 채우는 사람이 적었으며, 3분을 쉬게 한 그룹은 12개 3세트를 모두 마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고, 결론적으로 3분을 쉰 그룹이 더 많은 세트별 개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근성장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었죠. 하지만 이는 시간에 따른 효율성을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은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 3세트를 더 했다는 걸 의미하므로, 만약에 본인이 1분을 쉬어도 3분을 쉬는 만큼의 동일 세트 수를 가져갈 수 있다면 1분을 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세트 간 휴식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루틴 사이에서도 본인의 쉬는 타임을 잘 계산해 쉬는 시간을 얼만큼 가져갈지에 대해 루틴을 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. 근력이 커지는 순간은 운동할 때가 아닌 쉬고 있을 때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휴식은 먹는 것과 병행해야 합니다. 내가 얼만큼 언제 먹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. 이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은 없습니다. 실제로 동일한 운동 중량 세트를 반복한 A와 B그룹 중 A그룹은 단백질을 30분 안에 섭취했고, B그룹은 운동을 한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서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합니다. 이 상태로 2개월간 반복을 했는데요. 이 두 그룹 간의 근력 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즉, 운동 전후 언제 먹는지의 시간보다는 필요에 의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 후 바로 먹어야 된다,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단백질이나 섬유질 위주의 구성으로 식단을 바꾸고, 특히 하체를 한 날은 치팅데이로 삼아 거기에 체계적으로 벌크업을 원하면 끼니 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기억하셔야 될 게 위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선 4-5시간은 걸립니다.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너무 자주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. 근육을 위한 식습관이 몸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이 되면
안 되겠죠. 이상 당신의 몸이 변하지 않는 이유 전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았는데요.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셔도 금방 운동을 평소에 하신 분들이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좀 더 많은 건강 운동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